네, 반갑습니다. 6.15 경기본부 집행위원장 박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15 경기본부에서 분담국곡 프로젝트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시대연구소 손종목 부위원장님 모셔서 신냉전시대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 6.15 경기본부 이종철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의 조짐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일의 한반도 전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이 미국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4대주의와 대미 종속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도 부족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과 대북 적대 강화와 북침 전쟁 영습 확대 등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며 한반도의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하나 되어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크게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 뜻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귀한 강연을 해주실 손종목 통일시대연구 부원장님과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줌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으로 시청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못 들어오시긴 한 것 같은데 바로 강연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냉전시대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손종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이신 손종목 선생님 모셔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종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여기 청중분들은 여기 이쪽에 계시고 카메라는 저쪽에 있어서 제가 어디다 시야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신냉전 시대와 한반도의 미래인데요.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은 이미 아마 여기도 6.15 경기본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이미 다 그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뒤로 부록으로 뺐습니다. 부록으로 뺐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새로운 세계 질서, 부상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유라시아 질서와 기존의 미국이 신냉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에 기초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또는 현재의 경제 문제 같은 거는 부록으로 뺐는데요.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그냥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어주시죠. 저는 지금의 현 정세를 한마디로 낡은 세계 질서는 끝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부상하는 그러한 중대한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밝은 과정 속에서 새벽이 가까우면 어둠이 짙어지듯이 약간의 좀 과도적 진통과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재 그 미국이 러시아 포위 작전이 이제 파탄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 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직원들에게 스태프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쟁이나 또 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무슨 표현을 쓸 것이냐? 컨플릭트, 분쟁이나 또는 밀리터리 액션, 군사 행동 정도로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엔이 중립적 태도를 취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입장을 기존의 미국 말에 충실히 따르던 유엔이 지금은 미국이 침략이라고 얘기하고 한국도 모든 언론이 다 침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침략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기본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 사진은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걸까요? 파란 거는 어떤 겁니까? 김삼석 선생님, 이 파란 게 어떤 겁니까? 뭐라고? 뭐라고요? 경찰국이요? 경찰국 신세라는 게 뭔 말이에요? 예, 아무튼 이게 그 파란 거는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고 하얀 거는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분들이 이거 친미 국가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중동의 유명한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에 종참되지 않고 남미의 친미 국가인 브라질도 러시아 제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공인한 비우호국들은 48개 국가고요. 전 세계 한 150여 개 국가는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당연히 그 나라 언론에서 당연히 한국처럼 러시아가 무조건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고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고 또 젤렌스키가 영웅이라는 식으로 보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결국은 미국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인구로 따져보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약 15% 정도만이 그것도 안 되네. 전 세계의 15% 정도만이 이 제재에 참여하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 전 세계 인구 79억 가운데 러시아 제재 참가국들이 전체 세계 인구의 15% 정도, 약 10억 정도만이 참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69억에 있는 나라들은 69억의 전 세계 인구들은 이 제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다가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건 결국 미국의 패권이 상당 부분 몰락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거니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만이 제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절대 다수의 나라들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고립되어 있는 이런 입장,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이 혐오증, 러시아를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와 언론을 조성하는 것은 전 세계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미국 위주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앞에 위에 있는 저걸 조금 지우시면 뒤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를 내리시죠. 잡아서 그렇지. 이렇게 내리면 밑에 게 나중에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뜻에 거스르면서 새로운 자주의 시대, 새로운 주권 평등의 질서를 만들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미만 보더라도요. 남미가 이번에 콜롬비아는 남미의 한국입니다. 70년 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또 지금은 거기에 마약 지배 아주 대표적 지대 중에 하나죠. 그런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나라인 콜롬비아가 산속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구스타포 페트로라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정말로 역사상 초유의 진보 정권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진짜 콜롬비아가 뒤집어지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미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이, 거의 전 지역이 다 자주적인 정권, 반미와 비미적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이번에 10월에 룰라가 나와서 룰라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한 90%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남미 일대 전역이 몽땅 다 진보적 정권으로 싹 다 바뀌게 됩니다. 이따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 중남미 일대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온갖 가지 무력 침공과 그리고 이 쿠데타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사실 그 사람들이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미의 변화는 실로 전 세계의 미국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얘가요. 그래서 이렇게 중남미 진보 집권의 물결이 이뤄지면서 이 양반이 주장한 공약이 무상 대학 교육과 부자 증세.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을 내걸고 콜롬비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반미와 비미 진영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브릭스 플러스가 제안이 됐는데요. 이런 반패권 진영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 5개 나라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르키예가 어디죠? 터키. 예. 이 5개 나라들이 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 13개 나라가 브릭스 이외에 초청이 됐으니까 아마 더 많은 나라들이 이 브릭스에 결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반미, 비미 진영들이 결집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친미 국가들의 자주권이 또한 강하게 자기 입장을 내걸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세르비아, 헝가리. 여기에서 튀르키예, 세르비아, 헝가리는 다 나토죠. 나토의 일원들인데요. 이 나토 일원들 내부에서도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고 자국의 독자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띱니다. 튀르키예는 조만간에 나토를 깨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브라질 등까지 친미 국가들이 자기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제재를 반대하고 중남미 일대가 자주정부들이 수립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유라시아 질서가 확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주권을 강화하는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한국이나 일본 이런 쪽 나라들은 동북아 쪽만 빼놓고는 새로운 자주화의 시대, 주권평등의 다극화 질서로 나가는 이 흐름들을 아주 명백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번에 지난 7월 중순에 중동에 갔죠. 중동에 갔을 때 미국의 대외 정책이 파산됐다라는 것을 기사가 떴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중동 순방은 미국 대외 정책 파산을 보여주는데 결국 석유 증산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도 실패했고 사우디와 이스라엘 화해를 도모하려는 것도 실패했고 반 이란 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자기 영향력을 상실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이 일대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직 영향력이 좀 남아있는 데라고는 유럽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만 지금 영향력을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았죠. 인도가 이건 사실은 인도가 양다리 걸치기 했었죠. 쿼드를 통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했었는데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암란칸 총리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친러 반미 입장을 섰다가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때 의회 쿠데타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했듯이 탄핵 조치, 이 친미 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이 당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암란칸이가 크리켓 아시나요? 크리켓? 여기 인도하고 파키스탄 때 스포츠죠. 거기 스포츠 스타 1위입니다. 1위의 아주 대중적인 스포츠 스타인데 이 양반이 어쨌든 쫓겨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대중 시위, 대중 폭동에 아주 선봉에 서가지고요. 엄청나게 아예 파키스탄을 위기에 바꿔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편잡주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정권을 다시 재촉했다 이러고 있고요. 인도는 엄청나게 요즘에 러시아 덕분에 사실 러시아도 인도 덕분에 살았고 인도도 러시아 덕분에 러시아로부터 가스하고 석유를 들여와가지고 싼 값에 들여와가지고 유럽에다가 되팔아요.
유럽한테 대파는 바람에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찢어졌죠. 그래가지고 인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러시아하고 더욱더 손을 잡고 앞으로 같이 가겠다. 그러므로서 사실상 쿼드는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도 실제로 양국이 무역도 달러를 안 쓰고요. 자국 화폐로 거래하거나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대금으로 화폐로 결제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위안화로 결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달러를 안 쓰고 자국 화폐나 다른 나라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55개국 나라들이 다 푸틴을 지지하는 모양인데요. 저렇게 써 있듯이 러시아는 신식민주의란 뱀의 목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 지역이 모두 다가 힘을 합치고 있었고요. 이 양반이 바로 무하마드 빈 살만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고 기왕에는 철저한 친미의 그 상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러시아의 푸틴과 아주 손을 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 전쟁을 휴전을 했고요. 이란과 관계 정상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도 보셨듯이 바이든이 찾아가서 구걸까지 했는데 구걸한 걸 거절하고 석유 증산을 우리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건 어딜까요? 여기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저거 제트는 뭐 쾌걸저로 제트가 아니고요. 승리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 시리아에서는 시리아의 인민들이 지난 시리아하고 IS하고의 전쟁하는 지금도 아직 하고 있죠. 그 전쟁일 때 거의 IS한테 넘어갈 뻔할 때 러시아한테 파병을 해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3개월 만에 전세를 뒤집고 IS를 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국민들이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 러시아 지원으로 자원을 4만 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안 와도 된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리아 국민들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누구죠? 니카라과의 대통령 다니엘 오르데가입니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에 마찬가지 이 양반도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 현재 6선의 대통령인데요. 제일 먼저 돈바스 공화국을 승인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고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이 양반도 차베스의 뒤를 이어서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미국의 과도정부 수립, 온갖 조그만한 36살짜리 그런 국회의장 하던 애를 대통령 세웠던 이런 경우를 다 물리치고 현재도 꿋꿋하게 자주정부로서 베네수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브라도로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사실 멕시코가 바로 미국 턱 밑이잖아요. 이 턱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쿠바에 대한 식량 지원까지 하는 이런 세계에서 가장 청빈한 대통령으로 소문이 나 있죠. 자가용 비행기, 전용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를 팔아버리고 청빈한 대통령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우소나로 그 룰라의 후예를 노무현 탄핵하듯이 우회 쿠데타 방식으로 탄핵하고 친미 대통령으로 세운 겁니다. 보우소나로. 그런데 저 사람조차도 러시아 제재는 거부하고 브릭스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브라질이 남미의 45%입니다. 남미의 45%가 다 브라질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 나라가 룰라가 되든 이 사람이 되든 러시아나 유라시아 질서에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기본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계관계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계가 다 바뀌고 있을 만큼 이 국제관계가 엄청난 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 양상은 왜 그럴까요? 미국이 업보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는 거죠. 오랜 기간.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나라의 통일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온갖 가지 짓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은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한쪽은 미국 논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전쟁 국가죠.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지난 45년부터 2001년까지 248개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가운데 201개가 미국에 의한 전쟁이었고요. 16년밖에 건국 이후 지금까지 16년밖에 전쟁하지 않는 기간이 16년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쟁만
일삼는 그런 호전적인 나라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조차도 미국이 가장 호전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줄여서 지금 민간인 사망자 수를 보인 건데요. 사실 건국 245년 기간 동안 8,400만 명을 써놨습니다만 1억 명이 넘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만 1억 명이라는 판이 있죠. 코리아 전쟁 때 400만, 필리핀에 100만, 베트남에 300만, 인도네시아 쿠데타 100만, 이 쿠데타를 끼워가지고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렇게 시리아 전쟁에서 100만, 이렇게 100만 명 넘어감의 민간인을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고요. 이라크 침공에서 100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피해 권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럼 저렇게 미국한테 죽임을 당한 가족, 친척, 친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한을 갖겠죠. 이렇게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선민입니다. 선민의식. 야만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게 미국의 의무다라는 게 루즈벨트의 얘기였고요.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운명이 가장 정의롭고 진보적이고 명예로운 계몽된 나라가 되는 거다. 이런 순간 목적을 위해서 무력 사용은 정당하고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은 숭고하고 성스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을 성전으로 묘사한 게 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그러한 성전의 결과 미국식 이상주의, 또 미국식 현실주의, 또 미국식 실용주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상주의는 뭡니까? 오늘날의 미국식 이상주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저희들은 신자유주의가 자기들의 이상주의예요. 여러분들은 신자유주의에 사시는 게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만하지 않지만 미국의 지배층, 미국의 가진 자들은 아주 행복하게 됐죠.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미국 슈퍼리치 6명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의 부를 갖는 정도의 엄청난 극단적인 그런 양극화 사회가 되었고요. 그것을 말로는 그러한 신자유주의를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힘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나온 게 네오컨저버티브즘, 신보수주의입니다. 얘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저런 시스템을 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성전의 의미이고 내용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대자본가, 미국의 군사력 복합체, 얘들의 탐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위한 체계가 소위 세계 패권이죠. 세계 패권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모든 형태, 인류가 가진 모든 형태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액션 영화가 화려한 게 다 지들이 해본 거예요. 그 살인범들을 풀어주면서 전쟁에 참가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많잖아. 그런 액션 영화 많은 건 지들이 해본 겁니다. 국가적 전쟁,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군사 개입, 그다음에 암살보대와 내전 조장 이런 것들 했는데요. 색깔혁명. 특이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게 2011년 시리아 전쟁 때부터 소위 자국의 군인들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 세력을 앞세운 그러한 일종의 대리전을 수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프록시워 대리전이죠. 시리아 전쟁 때 대리전에서 미국의 대리 세력은 누굽니까? IS죠. 지금의 예멘 전쟁에서 미국의 대리 세력은 사우디 용병입니다. 사우디는 군대를 갖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사우디에 대해 돈은 많으니까 용병을 사옵니다. 그 용병이 IS 같은 애들인데요. 이런 애들을 투입해서 현재 예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국의 대리는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이래.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들이 미국에 의해서 키워진 프록시 대리 세력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종의 미국과의 전쟁인 대리 전쟁입니다. 그리고 색깔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런 걸 가능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미 군사동맹, 대서양동맹과 한미-미일동맹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동맹. 파이브 아이즈는 다 아시죠? 1급 첩보동맹입니다. 그래서 미국 앵글로색슨 계통의 5나라가 동맹을 만들어서 첩보동맹을 구성해서 에슐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첩보망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급 패권과 끝없는 전쟁 전략, 엔드리스 워 스트래티지. 저게 21세기 미국의 전쟁 전략이죠. 그리고 명분을 삼은 것이 테러와의 전쟁, 지금의 신냉전. 이런 형태로 끊임없는 전쟁 명분을 가져나가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짓거리에 넘다리가 난 전 세계 국민들이 실제로 미국의 지배와 요구를 거부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중남미 정권 전복에 대해서는 뭐 이게 설명하려면 한두 것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냥 쿠바, 칠레 이렇게 그렇게 중남미가 이렇게 너무 그런 게 이런데 하도 논다리가 나가지고 미국에 논다리가 나서 이런 못된 짓거리를 갖다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에 전 모든 중남미 일대 모든 나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상적인 고문과 수많은 살해와 암살과 실종과 이런 모든 중남미 일대의 피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남미 국민들이 죄다 다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어쨌든 뭐 이라크, 리비아 전쟁 이런 과정들이 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건데 리비아 전쟁은 어쨌든 한마디로 아프리카 공동 통화를 만들어서 달러 지배를 거부하려고 하는 가다피의 의도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고요. 이라크 전쟁도 석유 대금을 유로화로 결제하겠다는 당시 후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시리아 전쟁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강한 반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을 여기 시리아 정부를 정복시키려고 해서 중동 일대를 확실하게 미국 패권에 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 시리아 전쟁은 어쨌든 아까 봤던 끝없는 전쟁 전략의 가장 중심적인 영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걸프전 이후 지난 2001년 이후 중동의 민간인 사망자만 600만에서 800만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이렇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원한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어디죠? 어디죠? 예, 관타나모죠. 이라크 포로들을 저 관타나모에다가 수용해가지고 다르게 고문하고 아주 반인간적 대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은 이 사상과 군사와 경제 이건데요. 한마디로 사상이라는 이 측면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한마디로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 사회 체제는 정당하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다 누구나 갖고 있어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 자본주의가 이기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가장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걸 반대할 집단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적인 이데올로기 논리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늘날에 뭐 사람은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둥 무슨 어쨌든 온갖 가지의 그런 뭐 극단적인 그런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사상적 기반 하에서 끝없는 전쟁 전략, 21세기를 위한 신세기 미국의 전략, 이게 앤드리스 워스트리티지입니다. 이게 소위 네오콘이라고 하는 신보수주의의 논리인 거고요. 저걸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이 소위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이러한 것이 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묶여 돌아가면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각종의 사상적, 경제적, 군사적 자기 지배 역량들을 확대 강화하고 친미세를 양성해 나갈 수단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능하기 위한 것이 750개 군사기지에 기초한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해외 주둔 미군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위 미국식 예외주의입니다. 예외주의. 국제법에 자기는 선민이니까 exceptionalism. 미국이 모든 국제법이나 이런 데 전혀 연연하지 않고 그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만 철저하게 우리 이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대량살상의 넘버원 국가이죠. 이렇게 해서 이기적 유전자를 이기주의를 인간의 본성이고 해체주의를 내세우고 민족주의는 전체주의고 이슬람은 봉건주의고 여성 억압하고 이런 식의 논리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언론과 매스미디어를 장악을 해서 가짜 뉴스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NED라고 하는 것은 NED.org 치고 들어가보시면 나옵니다. NED.org 치고 들어가시면 나오는데요. CIA의 외곽 민간 기관으로 위장한 CIA의 외곽 기관이죠. 이 NED를 통해서 또 열린사회 펀드, 저거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건데요.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요.
여러분 NED.org 치고 들어가시면 한국에다 돈 주는 것도 나옵니다. 주로 근데 반북 탈북 단체들한테 돈 주는 거 나오고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친미 단체에 돈 주는 건 안 나옵니다. 그게 만약 그거 들여나면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런데 친미 단체에 대해 돈을 주죠. 어쨌든 그래서 포장이 다 그럴듯합니다. 여성, 인권, 환경, 뭐 기후, 뭐 이런 포장으로 NGO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린사회 펀드라든지 NED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전 세계 홍콩만 하더라도 2,000개의 NGO가 있고요. 미얀마만 1,000개 이상의 NGO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다 친미 시위, 친미 색깔 혁명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미국이 세계를 현재까지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결과 지금 아까 앞서 보셨듯이 세계가 크게 요동을 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